자, 아까 (85번부터) 허즈버그 이요인설 개인은 서로 별개인 만족과 불만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유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요인이며 동기요인은 개인의 만족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정확히 맞죠? 자, 머슬로우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면서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나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유발 이런 말 없죠? 자, 우리 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87번. 허즈버그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불만족 요인, 유생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충족이 되면 강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한 동기 요인이 안 되죠. 그렇죠? 별개의 정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틀렸습니다. 88번. 엘더퍼 ERG로는 머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맞죠? 맥클랜드는 성취동기 이론에서 공식 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이야기한 건 아제레스죠. 아제레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고 90번 매슬로우 욕구 5단계로는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을 후퇴할 수도 틀렸죠. 저 매슬로우 후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엘더퍼 ERG로는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퇴행을 인정했죠. 92. 허즈버그 욕구 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 관계를 자, 대인 관계를 뭘로 봤습니까? 유생윤으로 봤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그 다음 쌤 거기 이제 과정이론 볼 차례입니다. 과정이론. 쌤 과정이론에 관해서는 거긴 헤크만과 올드햄은 내용이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과정이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이론, 과정이론. 그래서 일단 정통 과정이론 이야기하고 헤크만과 올드햄은 제일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보면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애담스의 형평욕구, 즉 공정성 이론.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블룸의 기대 이론, 이제 포트와 룰러도 있고 기대 이론은 포트와 룰러, 블룸이 있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이론들이 대표적인 이론들의 대표적인 이론,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거. 의외로 이 과정 이론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애덤스 공정성 이론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공직자는 좀 그러니까 회사를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는 봉급을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고위 공무원단은 성과급이 다를 수 있지만, 자, A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의 준거인을 저 사람만큼,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만큼 일하고 저 사람만큼 벌어야 되겠다는 준거인을 세운대요. 그런데 여기 있는 CEO가 이 A가 세워진 준거인만큼 공의했다고 이만큼 하고 벌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자기는 B만큼 일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대우를 해주면 동기가 부여되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즉 똑같이 일했다는데 B가 더 뭐한다? B를 더 많이 주거나 또는 자신을 더 많이 주더라도 뭐가 된다? 동기가 감소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기본 입장 봅시다. 보상은 공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직업과 신념이 직무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보는 입장. 보상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 산출, 준거인의 투입 산출과 비교해서 평가한다. 누구랑 평가한다고요? 준거인과.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을 준거인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이제 동기 한 장 넘겨보면 보니까 인지적 평형 균형. 그래서 자기 공정하다고 생각했어. 공정한 대우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만족이 일어나고 동기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봐봐. 부정적 균형은 누구를 더 많이 준 거야? 준거인보다 더 적게 줬을 때. 그 다음 자, 긍정적 균형은 더 많이 줬을 때. 더 많이 줬을 때도 동기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113페로 돌아와서 불공정한 그러면 감소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한 만큼 했는데 왜 도대체 불공정하게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상태를 인지 불평형화된 상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인지 불평형화. 인지가 평형화돼. 자, 원래는 패스팅거가 이야기한 건데 원래는 삐아제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삐아제에서부터. 삐아제는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죠. 삐아제는 인간이 이렇게 사고가 발달한 것을 평형화 욕구 때문에 발달한다고 봤어요. 평형화 욕구. 인간이 사고가 발달한 것에 발달한다. 평형화 욕구. 평형화 욕구라는 것은 궁금해하는 욕구야. 궁금해하는 욕구. 그렇죠? 왜 인간이 이렇게 지식이 많이 발달했냐? 궁금한 욕구 때문에, 평형화 욕구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 보는 것이 있으면 기존의 걸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를테면 개밖에 모르는 애에게 고양이 보여주면 처음에 저희가 개라고 그러죠. 얘들이 그러지 않죠. 개라고. 그렇죠? 그런데요. 개는 멍멍해야 되는데 야옹하네. 불평형화되죠.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가 맞지 않죠. 지금 환경이. 그러면 삐아제는 이런 불평의 욕구 때문에 많은 평형화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주변에서 저건 개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뭐 되겠어? 고양이다. 그러면 이제 불평형화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게 배워간다는 걸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어떤 용어를 썼어? 평형화 욕구를, 이런 용어를 썼어. 그걸 이제 패스팅거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정하고 있을 때는 인지가 뭐 되면 불평형화 되면 뭘 시키려고 노력해? 평형화 시키려고 노력해. 그렇죠? 인지가 불평형화 되면 평형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만큼 노력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안 줬네? 그럼 뭔가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지금 불평형화되니까 불편하잖아. 불평형화돼 있으면. 그쵸? 우리 쌤이 제일 바람직하기가 반듯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 없어? 공유? 공유가 뭐 했대? 만약 신문에 공유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쵸? 그러면 어때? 그날 굉장히 불편하지. 왜 그럴까? 왜 일어났지? 하고 막 찾아보죠. 그쵸? 그런 상태가 인지 불평형화되는 상태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 이런 것들을 평형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 하겠어? 자, 봐봐.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대우 안 해주네? 그럼 어쩔 수 있겠어? 거기 같이 투입을 조정해버려.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낮은 봉급을 받는다고 느끼면 직무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직무 수행의 질을 낮춰버리고,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직무 수행의 양과 질을 높이긴 하는데, 자, 그 다음 투입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성과를 조정해. 노력이나 투입이 증가 없이 보수, 근무 조건, 노동 증가 시간 개선할 걸 요구한다. 자, 잘 봐봐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물론 투입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 많이 했네,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해. 그렇게 주는 거 보니까 나를 좀 승진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에게 여기같이 더 하려고 보수를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 성과를 조정하거나 투입을 조정하고 투입의 성과에 대해서 인지적인 왜곡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나보다 적게 주네? 에이, 중공이 B가 어쩐지 CEO랑 친하더라 라든가, B가 이제 명문대를 나왔다 합시다. 역시 명문대 나와서 더 주는 거야 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더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여기는 만약에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나는 대학교 나와서 그런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걸 여기서 보다 조금 더 나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 그런 대로 왜곡에서 돌리는 게 인지적 왜곡.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비교 대상의 투입과 성과를 변경시켜. 이 사람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어. 그쵸? 그래서 비교 대상의 투입 또는 성과를 실제적으로 변경하자는 것을 비교 대상의 투입을 감소시키도록 압력을 하거나 조직을 떠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정 안 되면 비교 대상을 변경. 이럴 때도 있어. 내가 잘못 세웠네. 내가 잘못 중고에는 세워놨네. 다른 사람 해야지 하고 변경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 안 되면 뭐해? 조직을 이탈해버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 의외로 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이 공정성 이론이 과연 제 생각은 공직에 적합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위 말해서 상위직은 모르지만 하위직은 우리가 일정하게, 자, 쌤 지금 동기들로 들어가면 거의 비싼 봉급 받죠? 자, 우리 쌤도 합격했어. 그러면 똑같은 해에 합격했으면 거의 비싸게 돈 받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그러지 않잖아. 원래 이런 건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주는 미국 회사 같이, 이를테면 미국 애플사나 이런 데서는 어때?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초임도 많이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들어도 나이가 조금 경력이 있어도 좋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성과에 따라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좀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하위 막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막 합격해서 들어갔을 때 5급조차도 막 들어갔을 때는 들어갔을 때는 뭐합니까? 봉급 받죠. 그냥 들어간 사람들 차이 있어? 여러분들이 중고인 세우겠어? 가서?
내가 저 사람만큼 이러고 이렇게 어디가 있어. 사실은 조금 안 맞아. 근데 시험은 잘 낸단 말이야. 근데 경영학에서는 이건 중요하겠죠. 경영학에서는 요즘 성과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이제 서서히 공직도 성과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걸 낸다. 이건 좀 이해는 되는데 조금은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블룸의 기대 이론은 이런 거였어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근무평정, 뭡니까? 사급이 하는 근평을 하고 있으니까 근무평정, 그쵸? 근평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근평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럴 때 이런 기대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과 기대라고 그래. 성과 기대. 그럼 성과 기대가 높으면, 이것도 회사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경영학에서 나오니까 A 회사는 노력하는 대로 뭐 하는데 근평을 좋은 점수를 줘. B 회사는 그런데 노력하고 근평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CEO 친한 사람 줘. 과장님 친한 사람, 과장님이, 그러니까 A팀은 과장님이 공정하게 준단 말이야. 노력한 만큼. B팀은 과장님 노력하는 거에 상관없이 자기가 친한 사람 줘버려. 그러면 성과 기대가 어떤 것이 더 높겠어? 열심히 노력하면 근평을 좋게 준다는 기대가 어떤 것이 더 높겠어? 이건 성과입니다. 성과 이쪽이 더 높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하겠어? A팀이 열심히 하겠죠? 자, 그 다음, 근평이 잘 되면 승진을 해주더라. 그럼 여기는 무슨 기대야? 이건 보상이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승진이면 보상. 그래서 여기는 보상 기대란 말이야. 역시 여기는 봐봐요. 근평에서 여기 A팀이 합시다. 여기 이제 C팀 합시다. C팀은 근평에서 근평 점수대로 승진을 시켜줘요. 근데 D팀은 근평하고 상관이 없이 또 역시 팀장하고 친한 사람들 승진시켜줘. 그럼 누가 보상 기대가 더 높아? C.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 동기가 C. 그쵸? 그럼 결국은 성과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열심히 할 거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보상 기대. 이건 수단성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2차적이니까. 이게 높을수록 열심히 하겠죠. 그쵸?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보상에 대한 이걸 가치를 생각해봐. 보상에 대한 가치.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준다.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해준다. 자, 승진에 목매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과급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면 승진해봐야 빨리 그만둬야 되고, 만약에 이제 계급정년자라 그럽시다. 그래서 승진해봐야 빨리 그만두고 뭘로 하겠다. 그냥 성과급이나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진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뭘로 했을 때, 승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승진을 줬을 때, 보상을 줬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할 거고, 성과급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과급을 줬을 때 더 열심히 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상에 대한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인가라고 그래요. 유인가.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노력은 무엇의 함수다. 여기 이 성과 기대를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 이론이니까 아주 핵심이니까 기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수단성. 그 다음 위인가의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즉 기대가 높을수록, 수단성이 높을수록, 그 다음 위인가가 높을수록, 그쵸?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팀을 맡았다 합시다. 팀을 맡았으면 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기대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잘 나오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성과가 좋은 사람 위주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맞춰서 보상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보다 블룸의 기대 이론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알겠죠? 그 다음, 포터와 롤러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포터와 롤러 115페이지 보면. 자, 포터와 롤러는 여기 기대 이론에다 조금 더 공정성 이론을 또 넣었어요. 추가시켰어. 그러니까 기대도 중요하지만 여기 봐봐요. 노력하면 성과가 나온다고 할 때 개인의 능력과 특성이나 역할에 대한 지각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 보상을 줬어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줬죠. 그럴 때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돼야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그냥 만족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유인가 대신 여기서는 이게 공정하다고 느껴야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야. 내가 이 한 만큼 줬구나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하고 포터 롤러하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애담스하고 헷갈려버려요. 왜냐하면 공정성을 여기다 넣어버리니까. 근데 애담스는 타인과 비교고, 여기는 타인과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줬구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뭐 유인가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유인가를 빼고, 블룸의 유인가를 빼고 그냥 얼마나 공정하느냐, 여기에서 좌우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성과급을 줬든 승진을 줬든 얼마나 공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쌤, 조크폴리스는 넘겨도 되고, 116번 페이지에, 목표 설정 이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목표를 설정할 때, 목표를 제시할 때, 쌤, 어떨 때 동기가 부여돼요? 목표 제시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목표가 달성하기 쉬우면 동기가 부여될까? 아니면 도전적일 때 동기가 부여될까? 그렇지. 목표가 구체적이고, 도전적이고, 그쵸? 그러니까 피드백이 잘 되고, 또는 목표에 참여시켜주면 어때? 동기가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에 목표 설정 이론과 추가해서 이걸 알아두시면, 자, 쌤 봐봐. 경수도 피구 참 제일 잘해,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수도 피구 참 목표에 참여시키면, 목표가 구체적이면, 목표에 피드백을 해주면, 목표가 도전적 목표면, 목표가 자기한테 수용할 수 있으면, 목표가 어느 정도 경쟁적이면, 그러면 여기는 좀 지우더라도 쌤, 참고 피도 여기는 외워두면 좋겠어. 그래서 목표가 뭐 할 때 어느 정도 구체성과 거기 난이도라고 되어 있죠. 도전감이 있을 때 뭐가 잘 된다? 동기부여가 잘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과정 이론만 일단 한번 또 얼른 살펴보도록 하죠. 과정 이론만. 자, 과정 이론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쌤, 우리가 쭉 안 본 것 중에서, 자, 앞에, 다운스 빼고, 자, 조직 형태 빼고, 10번부터 몇 번까지 봤어요? 울den과 헤크맨 안 봤네. 자, 일단 그거 빼고 29번까지 봤죠? 29번 안 봤나요? 자, 보도록 하죠. 그냥 29번.
29분 아닌데 성과급제도 전면 실시, 직무태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평가 실적의 승진제도 연계성 확대, 흥미도를 반영한 충실화 인사관리 전략 중에서 직원 A의 동기 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 방식은 성과급제도 전면 실시, 직무태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평가 실적과 승진제도 연계성 확대이다. 자, 직원 A, 이번에 인사평가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있으니까 참고해. 직원 B, 평가 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 직원 A는 허즈버그로 비교하면 어떤 거? 이제 이 보통 맥그리거로 비교하면 X형이죠. 직원 B는 Y형이죠. 허즈버그로 이야기하면 직원 A에게는 유색 요인이 중요하겠죠. 직원 Y에게는 동기 요인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X형적 관리방 전략으로는 어떤 게 좋겠어? 방금 거기 직무 충실화, 흥미도를 반영한 직무 충실화 인사관리는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적이고 Y형적이겠죠. 그래서 29번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쉽게 생각하면 직원 A는 X형, 직원 B는 Y형,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성과급제도 전면 실시 쭉 거기에서 전면 실시, 직무태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평가 실적과 승진제도 연계성 확대, 여기까지는 X형적 관리 방식이고, 흥미도를 반영한 직무 충실화 인사관리 전략, 이건 Y형적이죠. 자, 30번.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믿음을 또 지워버린 기대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정하게 되고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지각에 따라 어떤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진다. 자, 노력,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 기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수단성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수단성이라고 한다. 맞죠? 블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 강도를 유인가. 여기 있어요. 보상 강도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이를테면 아까 승진이냐 아니면 성과급이냐 이런 거 할 때 이 보상의 강도, 가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유인가라고 부른다 그랬죠? 유인가를 유인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인가. 자, 37번. 이건 틀렸어. 그쵸? 왜 틀렸어? 37번 왜 틀렸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38번. 자, 블룸의 기대 이론,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인으로 제시한다. 그쵸? 개인의 선호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걸 유인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뭐가 틀렸었어요? 뭐가 틀렸어? 무슨 목표라고 그랬어? 쉬운 목표라고 그랬어? 도전적인 목표라고 그랬어? 조금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긴 평이하고가 틀렸죠? 40번에 틀린 이유는
낮은 포수 인상한 건 우리가 유색요인이니까 동기요인 되지 않겠죠? 41번은 뭐가 틀렸어? 그렇죠. 동일한 보상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 공정성 이러니까 공정한 보상이겠죠. 누나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42번 허즈버그 이건 역구충족 이론이다. 읽어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역구충족 이론이다. 맞죠? 그래서 감독 방식, 작업 조건, 환경 요인 개선은 유색 요인이고, 여기 성취감, 책임감, 저하 전중감은 동기 요인입니다. 43번은 쌤. 자, 조직 구성원 A는 구성원 B와 동일한 정도 일을 하였으면서 구성원 B에 비하여 보상을 적게 받았다고 느낄 때 에담스 공정성 이론에 의해 취할 수 있는 구성원 A의 행동 전략을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 자, 그럴 경우에, 자, A 행동 전략으로 구성원 B의 투입과 산출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린다. 왜곡된 지각을 한다고 그랬잖아. 45번은 이직한다고 했어, 안 했어? 만약에 안 되면 이직까지도 한다고 그랬죠? 46번은 뭐가 틀렸어? 그런 거 없죠. 46번에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보상을 다시 재요구한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보상 재산점 같은 거 없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 50번은 에담스의 공정성이라는 자신의 노력과 보상과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성 정도가 동기부여의 영향 맞죠? ERG로는 알더퍼 ERG로는 상위효과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이건 맞고 좌절 대응 접근법을 썼고 52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형평성 이론,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 관계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성 정도가 동기에 영향을 준다 맞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동기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아까 학습에 의해서 성취 동기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욕구도 칭교, 성취, 성장 욕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권력 욕구라는 표현을 쓰죠. 권력 욕구. 자, 54번. 블룸의 기대 이론 동기부여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그쵸? 어떤 행동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성과를 가져온다는, 그렇죠? 55.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 설정과 목표 성취도에 대한 환류의 제공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구체적이고 피드백 맞죠? 구체적 피드백 제공이 업무 담당자가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 성취를 맞죠 이건? 60번.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줄여서 타인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맞죠?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봉급 인상이나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에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목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량을 조절해서 준거인을 바꾼다 그랬지 목표를 조절한다고는 없죠.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증거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 대상을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로 교체함으로 맞죠 이거? 64번 공정성 이론에서는 자신과 증거인물을 비교해서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아까 투입을 줄여버린다 그랬죠? 공정성 이론에서 불공정하고 느낄 때 이를 해석인 전략에서 증거인물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울 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아까 5가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그걸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자, 봐봐. 뭘 한다 그랬어? 투입을 조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 성과를 조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 자기의 인지를 왜곡하거나 지각을 수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한다 그랬어? 정 안 되면 그만둔다 그랬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 생각했나? 상대방에게 이 비교 대상에게 요구를 한다 그랬죠? 당신 조금 팁을 그만 일하고 내가 저만큼 일하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에게 강요를 한다 그랬죠? 다시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랬죠. 비교 대상에게 요구한다고 그랬죠. 자, 한번 봐봐 쌤. 다시 꼭 중요해 쌤. 거기 봐봐. 5가지 꼭 외워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113페이지 보면 우리가 가나 다라 마 바죠. 그럴 때 라번 봐봐. 라번. 비교 대상에게 증거인에게 투입을 감소시킬 압력을 가하거나 당신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조직을 떠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무엇은 없었어? 그 사람 증거인물의 업무 방식을 배운다는 건 없어. 자, 봐봐. 66번 같이 이걸 인지적 왜곡 또는 사고를 전환시켜 버리는 거야. 66번 같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바꿔. 아까 이 생각이 불평해야 그랬죠? 그럴 때 사고를 바꾼다고 그랬죠. 자, 68번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을 때 기억은 기대이론이니까 과정이론 맞죠? 리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무특성이론이야. 직무특성이론. 아까 직무특성이론은 뭘로도 볼 수 있고 헤크맨과 르엠의 직무특성이론은 내용도 볼 수 있고 과정이론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정이론 나온 문제였어요. 자, 디귿은 무슨 이론이었어요? 디귿은 무슨 이론? 디귿. 디귿은 무슨 이론? 이거, 응? 아까 하나, 둘, 셋, 로크,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 4개 중에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자, 개인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다. 보상이니까 부름은 부름인데 부름은 유인가로 이야기했죠. 근데 이건 공평성 이야기를 하네. 공정성 이야기로. 그럼 공정성 애담스하고 섞여 있다는 소리니까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 여기 쌤 봐봐. 비교 대상이 나와버리면 애담스입니다. 자신이 노력하는데 공정하고 느끼는 거 이건 포터와 롤러입니다. 자, 그 다음 리일버는 이제 다 알겠죠? 리일버는 뭐다? 알더퍼의 ERG로 이죠.
미음반은 아제리스의 성숙, 미성숙이었죠. 그래서 리을과 비을은 무슨 이론이다? 리용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강화 이론 놔두고 그 다음 93번 한 번만 봅시다.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이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그렇죠?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성과가 이 직원의 만족 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요. 자, 이거 조금 심화된 문제인데, 포터와 롤러는 아까 공정성 이론도 했고, 여기서 가장 포터 롤러의 또 하나 논점은 우리는 성과가 뭘 가져온다? 직무 만족을 가져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와 같이, 우리가 보통은 만족을 하면,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면 성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포터롤러는 성과가 높아야 직무가 만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말이 바꿔진 거죠.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좋아야 직무가 만족된다. 그러니까 포터롤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101번 문제, 100번 문제. 블룸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가치로서 도구성을 강조한다. 아까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가치가 도구성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유인가 또는 유인성이라고 그랬어? 유인성이라고 그랬죠? (101번은) 맞아 틀려. 101번. 과소 말고도 과대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동기가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몇 개 이론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몇 개 이론만 좀 보겠습니다. 자, 애담스의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쪽, 여기하고 여기 사이라고 그랬죠? 내용이론. 자, 쌤, 내용이론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기부여 내용이론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내용이론에는 자, 메슬로우, 그 다음 알더퍼, 그 다음 허즈버그, 그쵸? 그 다음 맥그리거의 XY론, 성수, 미성수, 그렇죠? 이런 또는 페리의 우리가 이 뭡니까? 공공 서비스 동기론, 그렇죠? 이건 동기부여 내용이론이니까 어떤 내용을 줘야 되느냐, 어떤 욕구라는 걸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면 과정이론은 어떤 걸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같이 이를테면 안전욕, 동기요인 줘야 되느냐 하면 하지버같이 유생요인 줘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되느냐. 자, 여기 봐봐요. 기대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된다. 블룸의 기대이론과 포터롤러의 기대이론, 그쵸? 아니다. 어떤 과정? 공정한지 여부, 공정성 과정을 위해서 준다. 그러니까 어떤 걸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뭘 주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위생요인은 이 보수를 높여주느냐, 아니면 동기요인은 승진을 해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쵸?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기대 과정이 잘 됐냐, 기대가 더 높게 될수록 동기가 일어나고, 공정하게 될수록 공정하게. 그 다음,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된다는 거야. 아까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참여하면, 피드백 잘 되면, 구체적이면, 또는 도전적이면, 그쵸? 그래서 이걸 과정 이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해크만과 올드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일단 과제, 거기 있는 직무 특성이 뭘 결정한다? 동기를 결정한다. 동기가 높을지 낮을지를 결정한다. 이것만 보면 내용이 이런 것 같네요. 그쵸? 직무 특성이 뭔지. 그래서, 자, 쌤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셨어. 공직을 했어. 근데 맡고 있는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동기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겠지? 이 직무 별거 아무것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하트란 일이야. 그럼 동기 별로 안 일어나겠죠? 이 직무가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직무야. 중요한 직무야. 대민 업무로 아주 중요해. 이러면 동기 일어나겠죠? 직무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져 있을 때 정체성이라고.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봐. 그럼 내가 무슨 직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볼라. 하루 종일 무슨 나사만 계속 끼고 있어. 그럼 내가 무슨 직무하는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도자기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냥 삼성전자 들어가서 텔레비전 할 때, 텔레비전 뭐 하는 거, 뒤에 나사만 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와서, 나 삼성 TV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도자기를 계속 만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도자기 만든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처럼 어느 정도 직무가 나는 뭐 하는지 정도의 정체성이 있는 직무여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까지 어느 정도 관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직무가 뭐여야 돼? 기술이. 너무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되죠. 지루하잖아. 직무가 좀 다양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무가 특성을 가졌을 때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거기에다 자율성을 줘.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그쵸? 거기에다 피드백을 줘. 그러면 동기가 부여된다는 게 뭐다? 거기 한번 봐봐요. 이 모형을 보니까 기능이 다양하고 과업이 일체성이 있고 과업이 중요해지면 일체성이 있으면 정체성입니다. 유의미감을 가져. 아, 내가 괜찮은 일을 한다. 이런 유의미감. 그 다음 자율성을 주면 책임감이 느껴지고 피드백을 주면 결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돼. 그렇죠? 그 결과로 높은 내적 작업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자체 이야기했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 이론 같은데 방같이 뭐까지? 뒤에 과정까지. 그래서 심리적 상태가 아까 심리적 상태가 기대감, 공정성 이런 거 다 심리적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유미감을 느끼고 여기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다음 결과에 대한 지식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과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고 거기 직무동기 봐봐. 잠재적 직무동기는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3으로 나눈 뒤에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활류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직무 중요성이 더 중요합니까? 자율성을 주는 게 더 잠재적 동기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직무 중요성은 3분의 1이잖아.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쵸? 그런데 자율성이나 활류는 1이잖아. 각각이 다. 그쵸? 그래서 이 잠재적 동기 지수는 자율성과 활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귀인이론하고 거기, 귀인이론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거기, 이, 성격이론 한번 볼까요? 성격이론. 16페이지 한번, 16페이지. 아, 이게 좀 빠져가지고 제가 성격이론하고 귀인이론을 가로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가로를 올려놓고 어느 페이지에다 조금 넣어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운스라는 사람은 16페이지 보니까 관료의 성격 유형이 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눴는데 등반형, 말 그대로 산 올라가는 등반형이야. 16페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권력, 수입, 그리고 신망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승진, 그다음 전출을 꾀하거나 현 직위의 권한과 수입 및 신망을 확대시키려 한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뭐다? 아무래도 등반형은 그러겠죠. 성격이. 그 다음 도전형. 느낌 있다고죠. 편의와 뭘 추구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등반형과는 달리 권력, 수입 및 신망을 극대화하려 하지 않고 이미 아직 가지고 있는 권력, 수입 및 신망을 보존하려고 한다. 열중형, 비교적 범위가 한정된 정책이나 사업의 성취에 집착하는 성격형. 이들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과 동시에 권력 그 자체가 좋아서 권력을 추구한다. 가장 낙천적이어서 대단히 정력적이고 공격적이다. 창도형, 느낌에서 딱 오다시피 뭐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열중형이 추가하려는 것보다는 넓은 기능 또는 조직 전체에 충성을 바치려야 한다. 창조형은 그들이 집착하는 기능 또는 조직에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대체로 낙천적이고 정력적이지만 외향적에서 고립된 추정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경세가형, 사회 전체에 충성을 바치게 한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실학 경세치용 뭐 이런 것에 의한 그런 식의 경세가를 말해. 경세가. 이들의 이탈성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것으로 공공복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일단 경세가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 있을 때 쌤 7급인가 우리가 조직 인사 이것만 따로 이렇게 과목화돼 있었죠. 그때 나온 거야. 그래서 아주 심화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117페이지 보면서 1, 2, 3, 4 그 내용이 쭉 나왔었어요. 1, 2, 3, 4. 1, 2, 3, 4의 내용이 쭉 나왔는데 선생님 이건 다운스는 잊어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구급용으로는 적합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딱 보니까 2번은 뭐가 틀렸어? 등산하려고. 여러분, 등산한다는 건, 등반한다는 건 계속해서 상승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지위를. 따라서 조직 현상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다?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 보존형이고, 혁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뭘 바꾸면 돼? 조직을 현상 그대로 유지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잊어먹으십시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올드엠 나왔던 문제 하나만 풀고 나갑시다. 119페이지에 24번 문제가 올드엠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기술의 다양성, 자율성, 과제의 정체성, 완료 중에서 해크맨과 올드맨 직무특성 이론에서 업무 결과의 책임성과 관련된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유의미성, 책임성, 결과지식 있었죠? 책임성과 관련 있는 건 자율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율성이다. 좋죠? 그다음 이제 어떤 거 거기다 보고 두 가지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도와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 귀인 이론. 사실은 귀인 이론이 보시면 태도와 관련된 조직의 몰입도가 그런 것들은 뒤에 나오니까 괜찮은데 여기서 먼저 해보면 귀인 이론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 문제 풀려고 하냐면 123페이지에 94, 95, 96, 97 그러니까 귀인 이론이 한 문제 나왔다는 거죠. 지금 7년 동안에. 그것 좀 해보려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냥 지금 우리가 기본반이니까 알아두면 원래 귀인 이론은 와이너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사실은 뭐 하는 데 쓰냐면 교육을 할 때 많이 썼어요. 교육을 할 때. 자, 한번 예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A라는 친구가 학생이 60점을 맞았어요. 59점을 맞아서 non-pass 학교를 못했어요. 그러면 A에게 물어봤어요. 왜 59점밖에 못 맞았어? 하고 실패의 원인을 물어봤겠죠. 일단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렇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실패의 원인을 물어보니까 보통은 Y는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자, 제가 노력을 안 했어요. 저 소질이 없어요. 멍청해요. 이번에 10개나 찍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원래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이렇게 이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귀인, 그렇죠? 원인을 돌리는 거. 다시 실패의 원인을 뭐한다? 귀는 원인 돌린다는 걸 귀라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봐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노력으로 또는 능력으로, 운으로, 과제 난이도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노력으로 돌렸다는 것은 원인의 소재 측면에서는 외적인 부분으로 돌린 거예요? 내적인 부분으로 돌린 거예요? 자기 내부로 돌린 거예요? 자기 외부로 돌린 거예요? 내부로 돌렸죠. 이건 여기 능력도 내부, 여기는 외부, 여기는 외부로 돌렸죠. 자, 그 다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안정성 측면을 봅시다.
자, 실패의 원인을 지금 A, B, C, D가 이렇게 말했다면 A는 그 다음번에도, 그러면 봅시다. A에게 A, B, C, D가 봤을 때 다음번 시험에는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니? 그러면 자기가 노력 때문에 59점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 열심히 하면 더 높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불안정,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원래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B는 내가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꿔지겠어, 안 바꿔지겠어? 그 다음번에도 뻔히 59점 맞겠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10개 찍었는데 하나도 안 맞아서요. 그 다음번에 또 운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불안정 때문에. 수학이 원래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 안정적. 그 다음번에 뻔하지 59점 맞아. 그 다음 통제 가능성. 노력은 통제할 수 있죠. 자기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능력은 불가능. 운은 불가능. 과제 난이도는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귀인 이론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에 쓰였어. 봐봐. 그러면 학교에서 생각을 해봐. 학교에서 애들이 요즘 뭐라고 맨날 그래. 왜 수학 못해? 그러면 수학적 머리가 없어요. 나 수학 머리 멍청해요. 이러는 거 되게 많죠. 그럼 그 애들은 어디로 돌렸다는 거야? 능력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으로 돌리면 학생들이 거의 다 뭐다? 아예 학습된 무기력이 걸린다는 거야. 자, 이가 벼룩이 자기의 몸에 30배를 뛴대요. 30배를. 근데 딱 1분만, 그러니까 일테면 1m를 뛴다. 1m를 뛸면 30배를 뛴다. 근데 딱 1분간 이 비커에다 넣어두면 평생 이렇게 뛴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습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몇 번 계속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나 이것밖에 못 뛰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학습자의 무기력이라고 해요. 원래 귀인 이론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로 원인을 돌리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 할 때 귀인 이론은 이런 교육학에서 쓰이는 귀인 이론과 좀 달라요. 자, 어떤 걸 듣냐면 귀인 이론은 독특성, 그렇죠? 그다음 일관성, 독특성과 일관성, 그다음 또 하나가 뭐더라?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독특성, 일관성, 그다음 합의성. 자, 선생님 봐봐. 여기 이번 시험만 행정학 F 학점 맞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이번 시험만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번 시험만 그랬어요 하고 얘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이번만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내부로 돌린 거야, 외부로? 항상 그랬다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건 높을 때 이런 독특성에 대해서 예라고 해서 독특성이 있다는 것이 높을 때는 외부로 돌리고, 아니오라고 해서 낮을 때는 내부로 돌린다는 거야. 시간. 그 다음, 여기 이제 한정성은 이런 거야. 다른 사람도 행정학 F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행정학 F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간과 비교했는데, 다른 학생과 비교해. 그럼 얘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주로 외부로 돌린 거죠. 근데 아니요, 나만 그래요. 이렇게 낮게 이야기하면 내부로 돌린 거죠.
그다음 일관성 또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은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항상 F마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그럴 때 항상 F마저 왔다 뭐 대답하면 여기는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 높으면 내부가 되겠죠. 그 다음 낮으면 우연히 그런 거니까 외부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생각해봐. 덕측성이 높고 일관성은 낮고 미안해. 그 다음 합의성이 뭐 할 때? 높을 때는 외부 지향이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되면 무슨 지향이 되겠어? 내부 지향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통은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행위자하고 타인이 있을 때는 자신이 성공하면 보통은 내부로 돌려 외부로 돌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까 성공 내부적인 요인은 능력이나 노력이야. 그럼 자기에게 할 때는 내부로 돌리겠어, 외부로 돌리겠어? 성공하면 내부로 돌리겠죠. 그렇죠?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겠죠. 또는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겠죠. 타인이 성공하면 저의 운 좋아서 된 거야. 그쵸? 실패하면 다 제 능력도 없어.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귀인 오류에서 두 가지가 이야기될 수 있는데 봐봐. 근본적 귀인 오류하고 자기 보호 오류가 있다는 거야. 자기 보호 오류하고 근본적 귀인 오류. 그쵸? 그냥 편하게 다시 설명할까요? 다음 주에 이거 자료를 원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자료 갖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여기는 타인과 관련돼서 타인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공하면 외부, 성공하면 외부고 실패하면 내부, 타인에 대해서 내부 성공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자기. 자, 그래서 한번 이거 보고 다음번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94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귀인 이론에 의하면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지 내재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이성은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동일하게 행동하는지, 그쵸? 다르게 아니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번에만 F학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F도 F학점이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특이성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가 아니라 동일하게. 귀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할 때는 외재적 요인을 과대평가에 과소평가하고 내재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동사무소에 있어. 동사무소에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일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날씨 탓도 있고, 여기 동사무소 직원이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 약간 시간이 지체됐어. 그러면 짜증이 확 났어. 그럼 짜증이 확 난 이유가 사실 날씨가 너무 뜨거웠거든. 오면서 많이 뜨거웠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 정도인데, 타인에게는 외부 요인. 이 사람이 조금 지금 신참이라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시간 걸린 거 하고, 여기 막 시끄럽고 뜨겁고 이런 것들이 외부 요인이죠. 그럼 보통은 타인에 대해서는 이 요인보다는 이 요인을 훨씬 더 과대평가한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왜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그렇게 화를 내냐면, 이미 여기서 집에서 싸우고 오거나 왔어. 그런데 여기서 잠시 머뭇거리고 조금 신입이라 좀 못했어. 그러더라도 뭐 한단 말이야. 타인이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너 능력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걸 더 크게 본다는 거야. 그걸 무슨 오류라고 그런다고? 거기 근본적인 비인오류라고 본다. 그런데 거기 틀린 건 뭐냐면, 외적 요인을, 그래서 이 요인을 과대평가해, 과소평가해. 과소. 내적 요인은 과대. 그쵸? 자, 그 다음, 귀인 이론에서 오가면 어떤 부서에서 특정 직원만 일을 소란스럽게 하며 매주 여러 번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직원 내적 요인이 그런 행동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일관성이니까, 일관성 있게 행동했으니까 일관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일관성이 높으면, 아까 어디 있어? 또 지웠나? 일관성이 높으면 뭐라 그랬어? 아니, 다시. 일관성이, 일관성이 높으면 무슨 행동이라고 그랬어? 내부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쵸? 왜냐면, 매주 여러 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일관성이란 말이잖아. 그럼 일관성이 그렇게 높으면 뭘로 요인을 돌린다고? 내부 요인. 그 다음, 귀인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성공 요인은 주로 능력이나 노력 같은 내재적 요인을 찾는 반면, 실패 요인은 자원 부족, 동료 비협조 중 외재적 요인을 찾는 것을 자기 실현적 귀인이 아니라 자기 보호적이죠. 자기 보호적 귀인 편향이라고 불러요. 자기 보호적. 귀인 이론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거 다시 한번 또 해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설명해서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여기 봅시다. 귀인 이론은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독특성, 그다음 일관성, 그다음 합의성.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그냥 자, 여기는 시간사이니까 지금 이번에만 행정아 F를 맞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그렇다면 이번에만 맞고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 보였단 말이야. 그건 있는데 이번에만 운 안 좋게 안 됐다고 그랬으니까 외부로 돌린 거죠. 그리고 예라는 말은 높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맨날 이를테면 나는 F학점 맞아요. 그러면 능력이 낮다는 거니까 내부죠. 자, 일관성, 계속된 행동. 자, 봐봐요. 계속 지각했습니까? 또는 계속해서 F학점 맞았습니까? F로 통일합시다. F학점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높다고 그랬죠? 그럼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치? 능력이 낮다고 능력으로 돌린 거죠. 내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관되게 하니까 어쩔 때마다 그런다 그랬으니까 운이나 이런 다른 요인 때문이라는 소리겠죠. 외부. 그 다음 합의성. 다른 사람도 F학점 맞았습니까? 다른 사람 F학점 맞았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F학점 같이 맞았다고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그랬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외부. 아니요, 나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멍청한 게 그런 거죠. 내부. 그럼 결국 써놓고 보면 이렇게 강조되고, 그러니까 독특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고, 여기는 낮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으니까 합의성이 높고, 그럼 무엇에 해당된다? 외부 통제로 돌리는 사람이다. 그다음 거꾸로 두면 내부 통제로 돌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 보통은 행위자는 타인에 비해서 성공했을 때는 뭘로 돌리고, 자기 내부, 내가 능력이 좋아, 이렇게. 실패하면 얘들이 안 도와줬어, 이렇게 돌린다는 거야. 그 다음 타인에 대해서는 거꾸로 외부, 여기서는 뭐 한다? 내부. 타인이 실패했어. 방금같이 내가 해라. 저기 있는, 만약에 이게, 자, 민원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약간 미숙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여기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짜증났어. 많은 덥기도 하고 사람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외부 요인보다는, 지금 내가 화나는 것이 외부 요인보다는 이 사람은 외부 요인을 과소하게 보고 이 사람을 이 미숙함을 더 과대하게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걸 어떤 오류라고? 아까 근원적인 오류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신은 성공과 실패해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봐? 에이, 동료가 안 도와줬어. 그쵸? 그 다음 내가 능력보다는 동료가 안 도와줘서 이번에 잘 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기 보호, 귀인 편향. 그쵸? 이해됐어요? 쌤들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이해될 것 같아서 쉬었다가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더십 이론과 갈등 관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기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귀인 이론 말고는 어렵지 않죠? 쌤 어려워요?